전남지사죠. 이낙연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는데요. 그 상경길을 저희 강병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KTX 용산역입니다. 조금 뒤면 이곳에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도착합니다.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히 이 지사가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모두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KTX 열차에서 내리는 이낙연 내정자를 발견하자마자 우선 둘러싸기부터 시작합니다. 느닷없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살에 치는 이 내정자. 공식 지명을 받기 전이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질문이 쏟아지자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꾹 다물고 있던 입을 뗐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에 대기하는 것도 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정석 실장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 사실을 이미 열흘 전에 통보받았고 오늘 아침 문자로 한 번 더 통보를 받았다는 이 내정자. 내각의 일정한 역할을 총리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책임 총리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도 공개 천명했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건 이례적인 일.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 정식 인준 전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도정 공백을 감안해 국회 인준 때까지 지사직 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내정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신명을 다해서 소임을 수행해보고 생각합니다. 네, 고 의원님, 첫 번째 인선 국무총리 후보로 이낙연 지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지사를 지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의외로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1원칙 탕평, 특히 지역 탕평의 적임자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사의 능력, 개혁을 나름대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아주 높이 산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번 인선의 저는 배경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적인 인연에 얽힌 그런 총리 지명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초기에 잘 끌어갈 적임자다라고 보고 저희가 정치인 이낙연 지사를 생각하면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계로 발탁이 됐고 또 정치 인생을 걸어올 때는 도리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대표와 궤를 같이 해온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직 기자 상태에서 바로 공천을 받은 맞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내리사선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큼 능력을 높이 산 그런 기자였죠. 그리고 이제 명대변인이 되셨었고, 저도 이제 지난 18대 대선 민주당 경선 때는 손학규 후보를 가서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낙연 의원님이죠. 그때는 그때 캠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를 손학규계다 그렇게 알려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 탕평인데 이런 개파라고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뛰어넘은 인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석호 기자, 국무총리 인선을 이렇게 빨리 한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물론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 텐데요. 이런 측면이 그만큼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내각 인사들과 동거를 빨리 끝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동거를 빨리 끝내고 그 문재인만의 내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총리를 임명을 하고 그 총리가 국무위원이죠.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임명을 제청해서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그것이 가장 목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총리 한 명을 임명하는데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용준 전 감사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고 정홍원 총리를 임명하는데 약 7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필, 고건, 한승수 이러면서 50일에서 길게는 230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초대 총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당선 하루 만에 그리고 확정이 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낙연 지사를 내정을 했다는 것은 좀 더 빨리 내각을 운영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고 후보 신분을 내놨는데 빨리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문제잖아요. 좀 전에 보시다시피 DJ 정부 때는 175일에 그 인준 기간이 걸렸다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기 전에 야사당부터 돈 것도 이런 협치의 필요성,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요. 뭐 취임사에서도 밝히셨듯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뭐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인수위가 있으니까 이제 인수위가 한 2달 정도 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연 총리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이제 논란거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김도 다 빠지고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이 애시당 쪽도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그 칼을 갈고 있었던 분을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결국 서리 상태가 유지가 됐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수위도 없고 어떻게든 국정공백을 줄이고 빨리 이 문재인 내각이 구성이 돼야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스피디하게 하자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 총리 인준을 받기 가장 무난하면서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탕평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이낙연 지사 아닌가. 그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홍은동 자택 인근의 호텔에서 이렇게 국정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참모진들의 계속 야밤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뭐 알려지진 않아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라면 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바로 인물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얘기가 나가가지고 안 좋게 아주 부정적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이런 준비를 하셨었군요. 이거 준비해야죠. 선거 전에 알려졌다면 좀 더 오해를 또 살 수 있었으니까 보안을 그럼요. 지키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한 열흘 전에 언지를 미리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미리 다 준비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보면서. 네, 아마 그렇게 언질이 임정숙 실장으로부터 간 거는 열흘 전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이낙연 지사를 점찍어 놓은 지는 꽤 한 9달 된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